그 이전까지 월에 30만원씩 겨우 저축해 나가던 제가 9개월간 얼마를 모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오프더그리드입니다. 여러분들 중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월급이 30만원만 더 오른다면 돈을 모을 수 있을 텐데 이 월급으로는 도저히 저축할 수 없어. 그렇다면 세후 월 180만원을 받는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9개월간 1,500만원을 모은 방법에 대해 공유해보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존리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부자가 되면 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부자가 되면 됩니다. 부자는 오늘 벌어들인 것보다 적게 쓰면 됩니다. 그것을 무한히 반복하면 결국에는 부를 축적하게 되고 부자가 됩니다. 이 말이 뼈를 때리듯 거슬리게 아프다면 여러분은 마음만 먹으면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돈을 몇 번씩 모았던 경험이 있는데 이때는 모두 월 적정 금액을 적금으로 적립해 넣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돈을 모으더라도 결국에는 일정 정도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 금액을 계속해서 적립해 나간다는 생각입니다. 돈을 적립해 나가는데 돈이 모이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그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가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월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하고 기타 지출을 감안하여 적금액을 정하면 월급에 한해서 그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모을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을 수 있는 돈의 한계를 없애고 월급 이상 모을 수 없다는 생각을 완전히 깨부시기 위해서 적금액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월급 이외의 소득을 만들 것이고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하고 모두 저축하겠다. 정해진 금액을 적금하지 않고 내가 가진 모든 돈을 적금하겠다. 어찌 보면 정말 슬픈 일 같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상황이 평생 지속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5년 정도 이렇게 살 것을 계획하고 있고 그 이후엔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입니다. 때가 되면 스스로 집을 짓는 것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고 금융자산으로 먹고 사는 다양한 방법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또한 하고 싶었던 일에 더 몰두를 하고 세계여행을 마음껏 다닐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선택한 삶은 자린고비 생활을 통해 빠르게 부를 축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실천한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기존의 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혹독한 기준을 잡았습니다. 제 생활을 바꿔 돈을 더 모으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는 막상 해보니 굉장히 쉬운 것도 있었고 복잡하고 힘든 것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실천한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식사는 최대한 회사의 구내식당을 이용하기. 이로써 하루 식사비를 5,000원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잔반을 받아와서 주말에도 돈을 아껴보았습니다. 둘, 알뜰폰 이용하기. 저는 기존에 대형 통신사의 최저가 요금제를 사용했는데 알뜰폰으로 이동하면서 가격은 반값이 되었고 무제한 요금제로 바뀌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셋,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회사 근처에 지내기. 결국에는 중기청 대출 기간을 놓쳐 어머니께 전세금을 빌렸고 저는 2%의 이자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와는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집을 구했고 교통비를 줄였습니다. 넷, 부업하기. 회사의 일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다른 일도 해보았습니다. 주말에는 가끔 회사의 당직 근무를 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부업들을 통해 추가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섯, 남는 시간을 이용해 성공한 투자자들의 인사이트를 배우고 돈에 대해 공부하기. 결국에 우리는 돈이 일하도록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에게 가장 맞는 구조를 짜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공부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섯, 필요 없는 물건을 모두 중고로 되팔기. 이것은 예전부터 고민해왔던 것인데 저는 혼자서 이사를 다니기 힘들 정도로 많은 짐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번 참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고장터를 통해 팔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정도가 저희 저축액을 늘려주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들입니다. 이를 통해 때때로는 월급 이상을 저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월에 30만원씩 겨우 저축해 나가던 제가 9개월간 얼마를 모았을까요? 역산해보니 현재까지 9개월간 투자 수익을 제외하고 1,500만원 가량을 모았습니다. 월에 166만원 정도를 모아온 것입니다.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요? 저희 원칙은 이러했습니다. 하나, 전세자금 대출 원금을 월 100만원씩 갚아나간다. 둘, 부업으로 번 모든 돈은 투자 혹은 저축한다. 셋, 중고거래로 번 모든 돈도 투자 혹은 저축한다. 넷, 폰 요금이 줄어든 만큼 투자 혹은 저축한다. 다섯, 당월에 사용하고 남은 모든 이월금은 투자 혹은 저축한다. 여섯, 기타 생활비 및 추가 지출은 지역 화폐를 활용해 10% 할인받는다. 이렇게 몇 개월간 지내보니 월에 166만원 정도의 돈을 모았고 9개월간 총 1,500만원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현재 자린고비 생활을 하고 있지만 쌓여가는 통장 잔고를 보면 행복감이 차올라 이 생활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겠지만 삶을 약간만 변화시키면 통장 잔고는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후 월 180만원을 받는 저희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어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구독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